저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화학공학과 1호학번 수료생 이호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기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현재 이 나라 시국에 대해서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쌓이며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나라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부정선거 이슈는 저를 제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제가 왜 음모론이 아니고 부정선거는 실체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탄, 볼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정선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논란이 커져 정권이 교체된 나라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이 나라들은 모두 A웹이라는 세계선거국제기구에 속한 나라들인데 이 A웹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에 출범하여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A웹의 주 기능은 여러 나라들에게 선거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정선거가 터진 나라들 중 상당수는 한국산 개표기를 썼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중국의 총선 개입 의혹이 캐나다 정보국인 CSIS의 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캐나다마저도 A웹 회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A웹이 본부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이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중국이 저 먼 이국 땅 캐나다까지도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로 드러나고 트럼프 또한 미국 선거에 중국이 관여했다고 외치는 중인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은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종류가 많아서 세 가지만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상한 실물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 유명한 형상기억종이라는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색깔이 다른 투표지, 도장이 뭉그러져 있는 일장기 투표지,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 등 너무나 많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투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둘째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대소의 법칙에 의하여 수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35%를 득표했다면 사전투표에서도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10% 차이가 넘게 나는 지역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에게 큰 차이로 져 결과적으로 낙선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명예교수님은 신이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으며 서울대 통계물리학을 나오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박영아 교수님은 해당 총선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2의 1000승분의 1보다 작으며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2의 1000승분의 1의 확률은 로또를 44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성인들이 지난 총선의 통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선거가 음모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음모론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대 측에서 모수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주로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번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투표 연령대는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은 주로 국민의힘의 힘을 지지하는 연령대층입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그들의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국정원의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얼마든지 쉽게 해킹 가능했다는 보고서입니다.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1, 2, 3, 4, 5였으며 보안 점수로는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예라이. 외부로부터 얼마든지 우리의 선거 시스템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외부에서는 해킹이 가능해도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선관위 내부에서 조력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2013년 이후에만 1200건의 부정 채용을 저지른 부도덕의 끝판왕인 선관위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200건의 사기 전적이 있는 도둑 용의자가 절도 현장에는 있었지만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이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당연히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는 없었는지를 밝혔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은폐되어 왔습니다. 사법부는 선거 무효 소송을 뭉갰고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부정선거를 입 밖으로만 꺼내면 음모론자로 몰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법부를 성역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 마냥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판사는 언제나 본인의 양심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판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정의감과 공정성 점수입니까? 그냥 공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유혹에 무너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거소송 판결문 중에는 범인이 있다면 그렇게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대의 비상식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범인을 수사기관도 아닌 원고 측에서 특정을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비상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을 직접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투표를 할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통합선거인 명부를 받아 직접 대조하여 정말 그들이 투표를 했는지 비교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전국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 투표자 명부 원본을 그들은 끝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뭐가 찔려서 이 쉬운 걸 안 내놓고 있고 법원은 주요 증거들을 채택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왜 언론은 침묵하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언론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말을 철저히 따를 뿐입니다. 그 맞습니다! 안에서 사명감을 가진 기자는 찾아볼 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관위, 사법부, 언론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에 눈을 뜨고 행동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나라 주권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되찾읍시다. 우리의 서포터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 이 주권 전쟁에서 같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